안녕하십니까. 파플TV의 유승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트남의 하오장성 농미 지역에서 벼에 있었고 지들 자재 분열 박사를 가지고 시험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국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베트남의 과학자들한테 시험해보라고 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베트남 진흥청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5일서부터 9일까지 4박 5일 동안 지도리사를 방문하셨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 과연 여기 보시면 액토시엔 노트 마스터 분열 박사를 처리하는 데는 pH가 개선이 됐고, 또한 EC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pH만 갖고 따져보면 pH 5.07에서 6.92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10kg짜리 분열 박사 한 풀을 쳐갖고 어떻게 1.9 정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정도 올리려면 10아르당 소석회를 200에서 220kg를 살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아르를 뿌린다 그러면 600에서 700kg의 소석회를 투여해야지 이런 토양 개량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 씨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1번이 2.139였었고요. 근데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1에서 1.396으로 뚝 떨어졌고요. 세 번째 것도 1.9에서 1.2로 뚝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다 본다면 2.073에서 1.1293으로 전체적으로 이 씨가 많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식물의 토양에는 어떤 이온들이 작동되죠? 토양에 이제 이게 신체 흙이라 그러면 흙에 어떤 이온들이 붙죠? 흙에 이제 많이 붙는 이온들이 첫 번째는 NH+ 플러스 이온, 암모니아 이온이죠. 즉 질소 이온이 붙습니다. 제일 많이 붙는 게 NH+ 플러스 이온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이온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붙고요. 그 다음에 Mg가 붙습니다. Mg.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온들이 붙을까요? 수소 이온이 붙습니다. 수소 이온이 붙고요. 그 다음에 Na, 나트륨 이온이 붙습니다. 자, 흙에는 바로 흙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량요소 어떤 게 붙죠?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연이라든가 망간 같은 이제 미량요소 이온들이 여기에 붙게끔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pH를 하나 놓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식물이 강합성 작용을 하면 위에 줄기생장점에서 뭘 만들죠? 오옥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강합성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식물이 강합성 대사산물을 만들어요. 그 대사산물 만들면 이게 뿌리에다 보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유기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뿌리의 분비물이 유기산 역할을 해준다. 그럼 유기산이 토양으로 다 와서 흙에 있는 뭐를 떨어뜨리죠? 일단 수소를 떨어뜨립니다. 수소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H수소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가 불과 900평에 10kg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알칼리 제재를 투여했으면서도 식물을 강하게 발달시키는 그러한 작용에 의해 갖고 바로 수소이온을 떨어지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pH가 5.07에서 6.92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는 역시 이것도 유기산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ATP 펌프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펌프 작용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이온, 그 다음에 이 칼슘 이온, 바로 이제 이온, 이런 이온들을 유기산의 흙에서 바로 떨어져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용액이 돼버리면 이런 이온들이 수용액에 녹여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식물이 흡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ATP 펌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TP 펌프 작용. 그래서 분열 박사 같이 아주 우수한 자재를 쓰면 적은 양을 갖고서도 pH하고 EC를, pH는 상승시키고 EC는 떨어뜨려 갖고 우리가 토양 개량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열 박사의 원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뿌리라는 제재에 대한 기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평 일단부에 pH 2를 상승시키려면 소석계를 몇 킬로 뿌려야 되죠?
220kg 정도를 살포를 해야지 pH가 1에 올라갑니다. 1000평에 단 10kg를 뿌려놓고 10kg를 뿌려놓고 뭘 자극했죠? 뿌리를 자극하고 지상보 그다음에 줄기생장점, 뿌리생장점을 좋게 하니까 토양 내에서 유기산 작용, 유기산 펌프 작용에 의해 갖고 pH 개선과 이 농도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2.13에서 1.2까지 떨어진다면 상당히 토양이 염류가 뚝 떨어지는 안정된 토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토양은 어떻게 돼요? 염류 집적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질소라든가 복합비료를 주면 그대로 복합비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다 우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런 이제 분열 박사를 활용해 갖고 농사를 안전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생산량 높이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우리 농민들이 써야 될 기본적인 그런 제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작지 같은데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쉽게 옮겨 다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뭐 비를 맞출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고 하다 보면 토양의 EC라든가 CEC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이제 이 시설 하우스에 이걸 이제 사용해 주면 자, pH 개선, pH 개선, 그 다음에 EC 개선, 즉 토양 내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화학성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우스 같은 염농도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시설하우스 200평 기준으로 해갖고 10kg짜리 하나를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 갖고 두 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재단을 쓰지 마시고 요 한 번에 뿌리로다가 해결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무조건 되고 뿌리 발달입니다. 모든 농사에서 있어갖고 초기 생육, 초기에 뿌리 발육이 좋아야지 우리가 그 후기 생육까지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초기 생육이 뿌리가 왕성하면 어떻게 되죠? 자, 말 그대로 첫 번째 생육이 좋아집니다. 영양생장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양생장, 생시생장으로 전환시킬 적에는 액토신 정도 한번 써주시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 밝은제 쓰실 그런 비용도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한 번의 뿌리, 그 다음에 벼에 있어 갖고는 분열 박사의 어떤 기작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뿌리를 어떻게 발달시키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면 SiO2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O가 들어가 있고 SiO2가 60%. 자, 그 다음에 CaO 약 한 32% 정도. MgO가 약 한 23%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이온이지만은 우리가 양이온 비료들, 그 다음에 칼륨이 약간 이제 들어가고 있고, K2O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온들이 흙 안에 있다가 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비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양이온석, 이온석들이 물에 의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자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도 탈모 생겨요. 트리트먼트 하죠. 트리트먼트 할 때 이렇게 비벼주면 어떻게 되죠? 탈모를 줄여줄 수 있고 그 모발이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 즉, 땅한 자극에 의해서라면 바로 뿌리의 정단 분열 세포를 클라고 하는 특성, 자극시켜서 뿌리를 강하게 길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이온에 의한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이 물질에 코팅 시켜놓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핀인데 여기에 5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핀스 단백 기작에 의해 갖고 뿌리를 한 번 더 자극을 시켜서 정단 분열 세포를 무조건 되고 조건 없이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작용에 의해 갖고 이러한 제재가 만들어졌고 베트남에 가서 시험을 했는데 시험도 잘 됐고 지금 현재 비료 등록까지 맞춰놓은 상태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100만 헥타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갖고 파종량 줄이고 비료 농약 줄이고 관계수 줄이는 농법하고 딱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우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메탄가스를 우리가 감축을 시켜갖고 공익적 가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밭농사, 그다음에 우리 가수농사,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우리가 나무의 식물의 지지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기능은 뭐죠? 양수분 흡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로 뿌리가 하는 기능은 생육 초기에 지지 기능을 튼튼하게 해야지 우리가 담수 피해, 건조 피해, 염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새 기후변화 때 점점 더 농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자재를 쓰시면 정말로 돈 버는 농사를 하실 수가 있고 기후변화에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농사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번에 베트남에서 정확하게 4박 5일 동안 베트남 그 진흥청장, 국장님, 부국장님, 산림부국장 이렇게 해갖고 10여 명이 와서 지들하고 4박 5일 동안 같이 하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런 데이터 갖고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단 10kg를 비료를 완벽하게 줄여놓고 10kg를 뿌렸는데 자 pH가 5.07에서 6.92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모든 식물은 뿌리 기능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뿌리 기능이 왕성하게 작동을 하니까 식물의 유기산 문제, 뿌리에 ATP 펌프 작용에 의해 갖고 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이온이 개선이 되고 이온을 다시 흡수하게 만드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바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들 보면 믿지 않을 겁니다. 10kg 하나 갖고 소석계 800kg의 기능을 한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만히 봤더니 바로 ATP 펌프 작용입니다. 유기산 작용에 의해서 EC 개선되고 pH까지 상승시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데이터 나온 거, 뭐 지들이 국내에서 한 거 아닙니다. 저 원본 다 있습니다. 저거. 저 호지민에서 더 밑으로 하면 저 건터 지역이 있습니다. 건터 지역에서도 2월달에 또 새로운 또 결과가 나옵니다. 100만 헥타르 고품질 쌀에 지들 제품이 들어간다면 1,000억이 아니고 그 이상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바풀TV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